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돌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본가에서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수의사 국가고시를 하면서 여러분들 조금 기다리게 했고 또 구독자 5,000명이 달성을 해서 그거에 대한 감사한 보답으로 이전에 커뮤니티에 Q&A를 진행을 하나 공지를 올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댓글 남겨주신 Q&A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영상 하나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몇 개 뽑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역시 뭐 입시나 공부법 아니면 저의 진로 관련된 질문들이 제일 많았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댓글 보시면은 제가 다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Q&A 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질문. 고등학교 때 하루 일상을 알려주세요.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고 몇 시간 정도 잤는지 궁금해요. 시험 기간 때 몇 시간씩 공부하셨나요? 저는 고등학생 때 3년 내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숙사에서는 조금은 짜여진 생활을 했었는데 시험 기간이 아닌 일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기숙사에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학교를 등교를 하고 4시 반까지 학교 수업을 듣는 거는 다른 학생들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달랐던 거가 이제 저는 수업을 듣고 나서 10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10분 중에 한 3분 정도를 할애를 해서 바로 직전에 배웠던 수업을 복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머리에 잘 남더라고요. 그렇게 쉬는 시간에서 3분 정도만 할애하는 것만 다르고는 다른 학생들이랑 똑같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에 학교 종료가 끝나고 기숙사로 오면은 그 4시 반부터 5시 20분 정도까지의 자습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서 저는 그날 하루 동안 들었던 수업에 대한 복습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번 정도씩 복습을 한 거죠, 하루에. 그러고 나서는 이제 5시 20분부터 6시 반까지는 저녁 시간이었고 저녁 시간 이후 6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이제 자율 자습 시간이었고 그 자율 자습 시간 안에는 각자 신청한 기숙사 특강 방과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방과후 수업을 선택한 시간에 맞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자율 자습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11시 20분에 저녁 점호를 했고 점호 이후에는 이제 뭐 자유로운 시간이었는데 기숙사생들은 대부분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저녁 점호 이후에도 공부를 많이 했죠. 저도 한 1시까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잤고 혹시 내가 그날 하루에 해야 될 것들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다 했다 혹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은 피로를 풀어야 되겠다 하는 날은 저녁 좀 오후에 바로 자긴 했는데 거의 바로 전날은 없고 1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일상이긴 했는데 조금 달라진 거는 저녁 점호 이후에 1시까지가 아니라 한 2, 3시 정도까지 공부를 더 했고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거는 시험이 있는 주간에는 아침밥 먹기 전에 2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뇌를 깨우고 아침밥 먹고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좀 더 하다가 시험을 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일상적일 때는 1시부터 한 7시니까 한 5, 6시간 정도 잤던 것 같고요. 시험 기간에는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네요. 두 번째, 배토리님께서 전에 올리신 스터디 의미 영상에 중3에서 고2로 올라가는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잘하게 되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어떤 과목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과학별 선행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기숙사를 들어가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 시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기숙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냐면 영어 수학 위주로 일단은 공부를 했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선행 내용이었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법 관련된 수업을 영어 기초적인 수업을 듣고 매일매일 영단어 100개씩 시험을 봤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일은 아니었던 거고 한 매주 시험을 봐서 그걸로 이제 뭐 단계별 테스트 해가지고 분반이 또 기숙사 내에서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달 동안 영어 수학을 진짜 매일 시험이 있는 느낌으로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네요. 근데
근데 저는 원래 선행보다는 복습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한 학기 먼저 선행을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고, 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공부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접해보고 나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되는 선행으로는 영어, 수학 위주의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저는 선행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암기한 것을 계속 까먹는데 배토리님만의 암기법이 있을까요? 암기법이라 제가 좀 과학 관련 암기법은 조금 대단하다고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암기를 했었냐면 실생활에 적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압성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고 시험범위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밥 먹으러 걸어갈 때 옆에 풀을 보고 저 풀은 강압성을 하고 있겠구나, 강압성 과정이 어떻게 됐지? 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되뇌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썼던 암기법은, 저는 그때는 이게 암기법인지도 몰랐는데 이런 암기법을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저는 책을 볼 때 그냥 내용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사진을 찍는다는 듯이 봤어요. 뭐 이런 내용이 왼쪽 상단에 있었지, 이런 것까지 조금 기억에 남도록 이렇게 사진을 눈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서 혹시 헷갈리는 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 왼쪽 상단에 있었던 내용인데 왼쪽 상단에 뭐 했었지? 라고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루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또 좋았던 거는 뭐 A랑 B를 비교하는 표를 만약에 외웠다고 하면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A인지 B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내용은 왼쪽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이구나, 이 내용은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럼 이 내용은 B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Next!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입시에 관련된 카테고리인데요. 제가 이 영상이 아닌 이전에 올렸던 Q&A 영상이 있는데 그 Q&A가 입시 관련 이제 질문들 위주로 구성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닌 새로운 질문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수의대를 정말 가고 싶은데 편입이랑 재수 중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수의대 재수하신 분들이 많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일단은 수의대는 전국에 10개의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생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명 정도씩 뽑고 있기 때문에 편입생도 조금 비율이 낮긴 해요. 그런데 이제 타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 비율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수생도 많이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입 같은 경우는 타대는 제가 그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을 짓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타대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을 많이 뽑고 있다고 하니 저는 편입보다는 재수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고 정말 비전문가인 저의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 대학교 지원했을 때 서울수의 말고 지원했던 다른 학교나 학과가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저는 정말 수의사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학과는 없고 6개 모두 수의학과를 썼어요. 그래서 썼던 대학이 서울대, 건국대, 전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이렇게 6개 썼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고등학교 때 전과목 다 잘하셨나요? 고등학교 성적이나 입시 알고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전과목 성적을 보는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전과목을 잘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건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생기부를 보니까 저의 성적을 다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에서만 완전 특출난 학생이다라는 것보다는 전 과목을 두루두루 다 잘하고 이 과목도 훨씬 잘하네 라는 학생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전 과목 모두 다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전 과목 다 좋은 성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 과목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3 때 서울대 내신도 좋게 나왔고, 그걸로 이제 서울대를 지원을 했더니 서울대를 갈 수 있어서 지금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Next! 첫 번째로, 동물원, 야생동물 보호센터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사가 필요한데 배토리님 미래 어느 분야로 가실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임상수의사의 길을 걷기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작년
대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야생동물 수의사, 그 중에서도 동물원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양한 야생동물 워크샵 이런 데를 다녀보고 하니까 동물원 수의사는 사람들이랑은 많이 만나는 직업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만 보고 잡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조금은 단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사람과 융화되고 사람을 좀 만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안 좋은 점으로 다가와서 사람들과 많이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소동물 수의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일반외과라는 과로 가게 됐어요. 일반외과라는 과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과랑 외과 중에서 외과에 일단 속하고, 외과는 수술을 하는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외과 중에서도 일반외과는 연부조직, 그러니까 장기, 단편적으로는 장기가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일반외과 대학원에 가서 일반외과라는 학문을 조금 더 깊숙하게 배우면서 일반외과 전문의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게 좀 연결되긴 하는데, 대학원을 일반외과로 진학하셨는데 많은 과 중에서 일반외과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일반외과를 선택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기간 또 깊숙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과랑 외과 중에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수술이라는 처치를 할 수 있는 외과라는 학문에 흥미를 느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외과가 일반외과, 마취과, 정형외과, 안치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일반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중환자, 많이 아픈 환자를 치료를 하고 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일반외과라는 학문에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일반외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Next.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남기고 있는데요. 이 질문은 제가 정말 라이브를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 댓글에서 정말 많이 봤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딱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도 질문이 정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내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카테고리에도 넣지 않고 따로 빼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떤 질문이냐면 수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책이 있나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4종류의 책을 추천을 오늘 탁 박아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일 강추하는, 매번 얘기하는 28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책은 인수공통 전염병에 관한 책인데요. 이 인수공통 전염병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의 시선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나와 있는 책이라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걸 읽고 감명을 너무 많이 받아서 소설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자소서에 쓸 만큼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이제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시리즈 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필독 도서죠. 각 분야의 수의사들이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쓴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수의사가 정말 다양한 것을 일을 하구나,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를 꿈꾸신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제임스 해리엇이라는 수의사이자 작가의 책인데, 동물과 같이 사는 수의사의 삶을 가슴 따뜻하게 볼 수 있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번째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시끌벅적 동물병원의 하루라는 책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읽고 내가 수의사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던 책으로, 일본에 있는 수의사이자 작가인 분이 오두막을 짓고 본인이 이제 야생동물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가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 제가 이걸 읽고 정말 동물이랑 평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의사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수의사라는 꿈을 딱 확정 지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8, 수의사가 말하는 수의사 시리즈, 제임스 해리엇의 책, 시끌벅적 동물병원의 하루, 이렇게 4종류의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공지한 거에 댓글 달아주신 것들에 대한 답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할 때는 내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좋게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 두 번째 이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오늘 입시 관련된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2015년도에 입학생으로 이제 굉장히 입시를 치른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저 때랑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입시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주관적인 말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해주신 것들에 대한 Q&A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또 다가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